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시민 지식방송 UTV 진행맡은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 가이드. 어떻게 보면 이제 솔루션 이런 것보다는 오늘은 이제 컨설팅 서비스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CA 코리아의 박성식 부장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CA 박성식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준비하셨는지. 네, 현재 우리나라 업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은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서비스든 아니면 퍼블릭 서비스든.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기 단계에서 인프라 측면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가야 가는지 그리고 준비한 과정 속에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네. 그리고 그들을 전체를 모아서 어떤 관리비로 쳐다봐야 되는지를 통합적으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컨설팅을 하더라도 약간 뭔가 플랫폼 네. 기반처럼 네. 그렇게 한다는 건데 네. 어떻게 적용화되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업계에서 어떤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네. 뭐 트렌드랄까? 뭐 네. 방향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네. 그거 좀 잠깐 짚어주시죠. 지금은 크게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보통 아마존 또는 구글 이런 네.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대기업들이 어떤 모델, 레퍼런스 모델로 그런 모델을 많이 찾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갖고 있는 인프라는 무엇일까? 그들이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가져와야 되는가? 노하우라든지. 네,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많이 또 적용하려고 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그런 뭐 구글이고 페이스북 이런 데들이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군요. 아, 그렇죠. 아마존 이런 데. 예, 그럼요. 예.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이제 인프라를 단순히 빌려 쓰고 OS를 네. 빌려 쓰니까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그것을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거죠. 네. 뭐 제가 오늘 아까 서울 디지털 포럼 갔다 왔다 했잖아요. 예. 오늘 그 세션에서 아마존에 네. CTO가 나와서 예. 아주 뭐 풍채 좋던데 아주. 네. 외국분들 풍채 좋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를 뭔가 도입할 때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양한 단계별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특정한 단계보다 네. 나름대로 고민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고려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크게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 보면 보통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컨솔리데이션, 그다음에 최적화, 네. 오토메이션, 다이나믹 센터 이렇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좀 짚어본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언제 옮겨야 되는가. 서버들을 합쳐놓으면 기존에 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들이 2티어든 3티어든 서비스 제공했을 때 이게 웹 쪽 서비스를 먼저 가져와야 되는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쪽의 코어 데이터를 먼저 가져와야 되는지 네네. 가져올 때는 무엇을 고려해서 가져와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단 모아놓으면 대외든 대내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큐리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기능의 시큐리티 적용뿐만 아니라 그런 관리 프로세스들이 또 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이제 기능들,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죠. 네. 또 세 번째는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정말 그 고객이 원하는 또 내부 고객이 외부 고객이 원하는 그 퀄리티를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SLA죠? 예, 보통 SLA라고 얘기하죠. SLA. 보통 SLA라는 것이 지금은 현재는 잘 제공되느냐, 어떤 시간 동안 장애가 나지 않느냐 이런 정도에만 좀 적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리소스가 더 필요할 때 리소스를 정확한 시간 내에 할당을 해서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한다든가 좀 네. 복잡화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런 SLA가 결국은 과금과 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몇 년 안에 네. 일반 민사,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처럼 네. 이 IT SLA, 네. SLA 전문 변호사나 네. 전문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시장이 커지고 이것이 이제 화두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네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 고려 사항들을 잘 이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방법론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방법은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네.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는지,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화되기 위해서 기존의 대부분 대기업은 내부에 많은 서버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라는 뭐 그룹사의 서버들이 존재하고 B라는 서버들이 또 B라는 그 그룹사에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들을 첫 번째 단계에서 통합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 통합화를 어떤 식으로 잘하게 될지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되죠. 네. 그냥 서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존의 서비스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센스들, 그것도 비용이죠. 그렇죠. 그들을 합쳐짐으로써 얼마큼 더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고려사항을 통해서 계획을 잡게 되죠. 그리고 네. 그 계획하에서 구성되어 하는 모습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 설계되는 내용에는 프로세스 디자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용량을 최적화되고 용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역시 단일 플랫폼으로 관리나 코스트를 위해서 단일 플랫폼 안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네. 이런 설계를 통해서 웹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서비스 제공할 때는 서비스의 퀄리티 부분을 핸들링하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부분이 됩니다. 네네. 그 이후에 계속 서비스 제공하면서 최적화 과정을 겪게 되죠. 그 최적화 속에서는 SLA, 또 비용에 대한 그 코스트 다운, 네. 그다음에 소비량 관리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구축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서 네. IT 운영자분들이 네. 뭐 데이터 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네. 어떤 부분이 그래도 제일 취약하다고 보시는지, 뭐 아니면 어떤 부분 훨씬 더 좀 더 약간 더 앞으로. 네. 현재는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부분은 1, 2, 3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네 번째 최적화 단계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실제 기업에서 이제 다 컨설테이션이 끝났어요. 네. 그리고 가상화 기능도 얹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코스트를 이제 다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사업이니까 매출 대 코스트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매출은 사업 활동을 통해서 계속 이제 고객을 늘려가면서 매출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과 같이 현재 있는 인프라의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가상 머신도 있지만 실제로 물리적 서버의 수를 줄임으로써 이제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으로서 시스템을 최적화 구성, 배치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 사용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라이센스들이 있잖아요. 네네. 라이센스를 서버 수를 줄이면 라이센스가 이제 굉장히 줄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력 사용에 대해서 전력이 매니지먼트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하게 되죠.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단계별로 네. 그 현재 어떤 상황과 네.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비교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은 네.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네. 먼저 계획 부분. 네. 네. 계획 부분에 현재는 뭐 기존에는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한번. 기존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시는 분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그룹 내에 또는 회사 내에 흩어져서 존재하는 서버, 또 OS들, 네. 또 가상 이게 다 제각각이에요. 아.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를 모아서 관리 편의성을 획득할지 고민하게 되죠. 그 안에 뭐 인프라 또 용량, 과연 이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서버 단위로 임대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을 서비스 단위로 어떻게 비용 측정을 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사실 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통합적인 뷰를 갖고 접근해서 최종의 플랫폼화하는 부분을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반모노이나 기능들 또는 해외 좋은 레퍼런스들을 통해서 네. 정말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어떻게 가야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좀 잘 익힐 때 네. 어떤 매뉴얼을 막 보고 혼자서 독학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잘 돼 있는 것, 특히 서비스 같은 것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benchmarking하고 잘 분석해 보면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스마트한 방법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전에 어렸을 때 게임 할 때도 네. 제가 새로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사람 뒤에서 지켜보고 그걸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실제 우리 다른 쪽 사업 쪽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잘하는 거 좋은 방법들을 익히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안정화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계획하는 네. 설계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제 실제 설계에 들어가면 이제 계획은 데이터 센터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가진 인프라를 가지고 어떻게 전환할지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궁극적으로 외부에 제공되는 형태가 네. 어떤 서버들 그리고 어떤 OS들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들 그들이 연동되어 있는 네트워크 여기까지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다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같은 건 거의 새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도 흩어져 있으면 이제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예를 들어
와스 뭐 이런 것도 같은 것이 여러 군데 쓰게 되죠. 이를 그렇죠. 또 모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계 전환 방법이 네. 이제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이 또한 어떤 정형화된 방법론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적용이 되면 그 속에서 그 기능들 간에 이제 서로 인터페이스라고 연동돼서 하나의 이제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 시스템이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의 그 운영자분들이 네, 혼자서 한다기보다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전문가 그룹, 뭐 CA 같은 맞습니다. 이런 데의 도움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예, 맞습니다. 아, 예. 보통 고객들 제가 만나보면 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네. 최종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음. 문제는 현재와 투비와의 그래서 어떤 단계를 통해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냐가 이제 가장 고민점인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 컨설팅 회사에 이제 컨설팅을 받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품과 그 액션 플랜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거기에 대한 컨설팅 능력과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그 속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고객들한테 밸류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컨설팅 서비스가 그냥 이론적인 네, 추상적인 걸로 끝나지가 않겠군요. 네, 그렇죠.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그죠? 중요한 네.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설계가 된 다음에 실제로 이걸 이제 딜리버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딜리버리 했을 때는 지금 어떤, 우리가 가장 고려해야 될 가장 팩트가 뭐가 있을까요? 딜리버리 지금. 일단 프로세스를 음. 자동화하는 거죠. 아, 자동화. 예.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웹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네. 서버도 필요하고 어플리케이션도 필요하고 OS도 필요한 거죠. 음. 근데 이들을 기존에는 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이 들어가서 네. 작업자가 그것을 할당해주고 뭐 이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누가 요청하면 단 몇 시간 내에 또는 30분 내에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럼 이것을 사람이 수작업을 해서는 이제 불가능한 요소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를 자동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다시 할당할 때까지 그것을 자동화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할당을 한 이후에 검증, 시스템 검증까지를 통해서 안전한 시스템 것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이 네. 접속해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우리가 이런 이제 IT 서비스, 이제 네. 클라우드 기반에서는 단순하게 뭐 효율을 얼마 높이고 기존 프로세스를 얼마나 간단하게 아니라 네. 일단 무조건 자동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죠? 중요합니다. 네, 사람이 개입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업 내에서도 이제 많은 업무 프로세스들이 돌아가고 네. 시스템이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점차 우리들은 사실 그동안 하면서 계속 자동화를 해왔습니다. 그 자동화 영역이 업무의 어느 만큼 부분이 많이 커버하냐가 좀 차이가 있었지만 네네. 점점 자동화해서 어떤 솔루션이나 기능으로서 또 솔직히 이게 서버나 기계로서 대체를 하고 왔죠.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여온 겁니다. 네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단계에 속한다고 보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리소스, 뭐 OS 서버, 네트워크 장면 모든 것을 네. 자동화해서 네. 턴키로 고객한테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자기가 별도의 인력이나 서버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단순히 요청해서 필요한 것을 바로 받아서 네.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객 입장에서는 음. 고객이 하려는 어떤 서비스를 네. 집중할 수 있고 인프라는 그냥 빌려 쓰면 된다. 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사회가 뭔가 이 사람들의 역할이란 게 네. 자동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설계하고 우리 요건이 뭔지 네.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고 네. 그 다음은 딱 자동화 딱 되면 어그리매지면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화 쫙 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간에 사전에 어떤 네. 협의라든지 네. 어떤 설계 이런 거, 기획 이런 것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왜냐면 맞습니다. 자동화 잘못 설계해놨다가는 웃기게 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한번 잘못 설계하면 네. 피해가 크죠. 그렇죠. 예. 예. 자, 또 그런 또 관점이 있네요. 네. 자, 그럼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네 가지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더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 네. 최적화라고 하셨잖아요. 네. 최적화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국내는 현재 해외에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이미 그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를 이미 했고 네. 그 내용은 실제 기능상으로는 100% 아니어도 80% 이상 적용을 해서 네.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제부터는 제공이 된 이후에 얼마나 서비스를
안정화해서 최저가 제공하냐가 이제 초점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재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현재 그 앞쪽에 1, 2단계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네.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들은 현재 네. 2단계에 들어와 있죠.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쉽게 얘기하는 SLA라는 요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웹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퀄리티를 보장한다는 것이 이제 하나로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이 얼마큼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제공될 때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웹에 제공되면 서버만 딱 주고 그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서비스가 정확히 고객은 그걸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거니까 네, 그렇죠. 이 서버가 뭐 TPMC나 또는 실질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요소로서 몇 프로 이상을 정확히 제공했다는 것을 고객한테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죠. 네네. 그걸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 연동된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의 한 측면도 지금은 단순히 서버를 몇 시부터 며칠 몇 시부터 며칠 몇 시까지 뭐 디스크 얼마, 서버 얼마 그 단순 계산을 해서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불로 다 되어 있죠. 네네. 예. 그리고 기간이 늘면 신청해서 돈을 미리 내고 쓰는 방법으로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실제로 SA라는 것을 정하기가 많이 힘들죠. 그러나 향후에는 서비스 퀄리티에 따라서 많은 SA의 또 비용과 연관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 예를 들면 서버를 내가 한 대, 10대를 빌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비스가 갑자기 굉장히 잘 된 거죠. 네.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톡처럼 갑자기 현재 늘어서 폭발적 늘어서 서버가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점차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리소스가 더 필요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서버나 이런 걸 메모리에도 활당을 해줘야만 그 서비스 안정성을 제공 더 네네. 안정화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 계약도 이제 계약성이 포함돼서 제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보다 30%가 더 필요할 때 네. 자동으로 그걸 할당해 주고 네. 서비스 고객은 그 서비스로 서비스 안정화를 기하고 그것은 또 후불제에 연결돼서 SL과 비용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구조를 그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커치가 갑자기 막 30, 50 뛰었다면 네. 나중에 그 부분만 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걸 미리 예상해서 뭐 50% 계속 갖고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딱 쓴 만큼 내는 그죠? 네. 유틸라이제이션, 네. 뭐 유틸리티 컴퓨터하고도 비슷한 개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다면 전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네. 한번 좀 네.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고객의 요청부터 실제로 고객이 돈을 낼 때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네. 한 장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네네. 순서적으로 돼 있어서 순서적으로 제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고객이 이제 그 포털에 들어오죠. 네. 서비스 포털에 들어와서 그렇죠. 내가 요청하는 어떤 서비스, OS, 뭐 램, 메모리,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신청된 다음에부터는 네. 이 포털 뒤에 있는 오토메이션 기능, 자동화 기능이 네네. 필요로 하는 요소를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4번과 여기 5번을 4번, 5번은 다 기계가 하는 거죠? 시스템이 하는 거죠? 인간이 그렇죠. 아니라. 네, 네네. 그렇죠. 네. 네. 인간은 여기서부터 이제 고객 한 명만 있는 거예요. 네네. 고객이 신청한 걸 받는 네. 시스템들을 어. 기계들이, 서버들이 네네. 해서 오토메이션 솔루션이 제공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필요한 요소를 이제 다 배당을 하죠. 할당을 해놓고 그것이 정확히 배당이 되는지 자체 테스트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객한테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그 고객한테 전달한 내용이 이제 5번, 네. 6번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후로는 고객이 실제 접속을 해서 할당된 그 리소스, 서버나 뭐 가상머신이나 디스크를 사용하게 되죠.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 7번에 있는 것처럼 네. 사용량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얼마큼 사용하는지를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 하게 되죠. 또한 성능에 대한 부분도 함께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링 되는 요소는 고객이 접속을 해서 보통 셀프 서비스 포털을 자기가 네. 신청한 내용을 그 8번에 있는 것처럼 대시보드 형태로. 대시보드에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측정되는 서비스 수준에 맞춰서 이제 비용을 청구하게 되고요. 9번에 있는 것처럼 고객이 비용을 후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 아까 처음에 얘기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네. 또는 뭐 지금 국내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뭐 업체들에 모두 적용되어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물론 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각 기능에서 차이는 있어요. 네. 그러나 이런 오버뷰, 어. 오버롤한 이런 프로세스는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거의 지금 456 여기 7번 요 네. 부분을 네. 잘 이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렇죠. 네네네. 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뭐 통합서부터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데이터 센터도 지금 스테이지별로 다 다르다고 네,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 스테이지 좀 어떤 스테이지들이 있는지 네, 좀 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궁극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네오 프로세서를 이제 가지려고 진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진화 과정을 보면 보통 사선으로 이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네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통합화 부분. 네네. 분산되어 있는 서버들을 모으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모아요. 네네. 그 모으면 통합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통합 과정에서는 단순히 서버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버들과 DB들의 연관 관계나 그 아키텍처를 보고서 네. 하나의 플랫폼화 할 수 있는 요소를 다 이제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하게 되고 서버 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통합화가 그럼 그 이후에 통합화가 된 이후에는 그다음에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겠죠. 이 최적화하면서 필요한 것은 뭐 플랫폼의 최적화도 필요하지만 업무 프로세서의 표준화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나 또는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 그 표준화 속에서 녹아들 수 있도록 표준화 과정을 같이 네네. 고려를 해야 됩니다. 표준화 이후에는 이제 자동화를 신경 쓰게 되죠. 네. 자동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메이션 자동화가 주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엔 동적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네. 동적 데이터 센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할당된 그 리소스 이외에 새로운 리소스가 있으면 그것을 계속 동적으로 할당해준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필요한 만큼 리소스 쓰고 난 다음에 리소스 용도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리소스 반환되고. 예, 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알아서 인프라를 네. 제공해 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자동화 단계로 가려면 무조건 어쨌든 간에 그 사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은 다 표준화가 돼야 되겠네. 딱. 그렇죠. 네. 예. 자, 우리나라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 네 단계 중에 우리나라 어느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은 최적화하고 자동화 사이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이제 정도 있네요. 회사마다 틀리지만 네네. 현재 고까지 진화가 되어 있는 네. 상태죠. 자, 여러분들의 회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방법론을 따라가지고 네. 구축된 사례들도 있을 것 네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건 뭐 해외 사례인가요? 이건? 예, 이거 해외 사례입니다. 음, 저희가 해외에 제안을 했던 사례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내용은 이제 저희 제품들입니다. 네네. 제품들이지만 아, 이 제품들이 앞쪽에 설명드린 그런 프로세스, 그런 기능들을 이제 커버하고 있는 거죠. 즉 네. 저희 CA 솔루션으로서 음,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이와 같이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간단히 몇 개를 설명을 드리면 카드로 센터라는 것이 이제 그 서비스 포털이에요. 네. 처음에 들어서 네. 어떤 서비스들인지 상품 상담이 들어가면 이렇게 메뉴가 있는 것처럼 네네. 그런 기능을 하고요. 어, 그다음에 CA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있죠. 네. 그래서 서비스 카탈로그에서 신청을 하면 음,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다 이제 아, 제공합니다. 그것이 네. 그 아래 왼쪽에 있는 네트워킹이든 아니면 가운데 있는 하이퍼바이저나 네네. 또 그런 것들이든 다 제공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이미징이죠. 래피드 서버 이미징. 그 네. 아래쪽에 있는 그거는 네네. 기존에 있는 서버에 이런 실행되고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실제 물리적 위에 있는 어떤 서버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돌아오실 때 이들을 새로운 환경에 새로 설치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 이미지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네네. 어. 그래서 이게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필요한 요소죠. 우리 PC OS 이미지 뜨듯이 뭐. 네, 그렇죠. 유사하다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네네.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실제로 네.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커패시티 매니지먼트. 이것이 시스템 용량을 최적화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일단 서비스 시작되면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들을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어떤 버추얼 머신을 배치하면 결정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 인사이트는 서비스를 비즈니스 측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모니터링이나 서비스 어슈런스보다 한 단계 앞선 단계죠. 네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그런 플랫폼을 전체 아키텍처를 네.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G 클라우드라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정부 관련된 건가요?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지만 해외 사례 정부 네네. 쪽에 관련된 클라우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영역이 정부 쪽에 들어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근데 저희는 정부 쪽에도 음. 그런 걸 제공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여기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저희
뭐 해외 사례나 아키텍처 뭐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것은 아키텍처를 논리적 아키텍처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 보시면 이제 서비스 레벨, 네. 그다음에는 이 서비스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서비스나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해야 관리가 되니까.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런 서비스 관리 밑에는 또 인프라 네. 자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네네. 겁니다. 이것이 이제 관리 요소 세 가지가 있는 어, 것이고요. 어.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엔드 유저 포탈이 이제 서비스 포탈입니다. 사용자하고 접점이겠죠. 네, 여기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서비스 포탈을 통해서 요청이 되면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오토메일을 통해서 필요한 하이브리드 네. 플랫폼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어. 이 속에서 아마존과 같은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연동돼서 하이브리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온프라미스로 해서 내부적인 아. 인프라만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된 용량 사이즈, 마이그레이션, 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시큐리티 부분 이런 전반적인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건 국내는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이런 방법에 따라 뭔가 좀 진행되는 것들이 있나요? 어떤 예, 건가요? 실제로 여러 회사들에서 이런 진행하기 위해서 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컨설팅을 받고 있고 컨설팅 나온 결과를 이제 수행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항상 고객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컨설팅 되게 잘했는데 그것을 이제 실제 현실에 맞춰서 무엇을 더 고민해야 되는지 또는 자기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와 달리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네네. 그런 취약점 분석과 실제 솔루션 딜리버리 할 때 약간 갭이 있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하고들 계세요. 그래서 네네. 그 기능을 어떤 솔루션으로 자리를 메꿔 갈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같은 실제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도 그런 고객들한테 또 밸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 받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네. 이제 질문 받도록 하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익 진단하면은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 고객이 얼마나 빨리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가에 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네. 필요한 만큼 빨리 요소를 주고 사용 중에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이 주고 네네. 필요 없다면 바로 회수할 수 있어서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요소가 이제 수익을 증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네네.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는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돈을 벌더라도 비용이 많으면 결국은 수익이 떨어지니까 네. 그 비용 요소에서 시스템을 얼마나 잘 배치하냐 또는 사람이 가격도 적게 들어도 얼마큼 자동화를 많이 하느냐 그리고 비용 절감 요소를 볼 때 그 가격, 프라이스 플랜, 상품 구조가 실제로 리소스 투입된 것과 연계된 상품 구조를 통해서 실제로 새로운 상품이 들어갈 때 비용과 예측되는 수익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연결 구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험 요소는 고객의 리소스를 더 추가로 주거나 또는 관리할 때 항상 그 리스크한 면이 존재를 해요. 네. 기존에 달리 새로운 부분을 이렇게 추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요소가 인프라 관리 측면 또 서비스 관리 측면 중에서 다 공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소는 결국 고객이 서비스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비용과 직결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게스트님께서는 그 답변해 주면서 질문 잘한 분들 예. 이따가 두 분 네. 하면 괜찮은 이름 적어 놓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팟 나노 그것도 시계 케이스랑 같이 보내드리겠고요. 또 CGV 영화권 두 매씩 10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한테 보낼 거고요. 자, 그러면 허성님, 클라우드 보안 정책의 기본적인 것이 따로 있는지요? 작은 예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클라우드의 보안 정책이라 그러면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형태에 대한 고려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라는 것이 형태상 그 내부적인 것도 있고 외부적인 것도 있고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네.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의 분석에 따라서 네. 보안 요소를 가져가야 됩니다. 음. 물론 보안이 것이 서버 쪽 보안이라면 아주 음. 단순해요. 네. 하지만 사용자에 대한 인증, 음. 그리고 사용하는 서비스의 권한 관리 음.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 특히 클라우드로 되면서 아이디에 대한 보안 그리고 사용 권한에 대한 네.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새로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하나 불러주시겠어요? 네. 네. SEONG SEONG 네. SIK SIK PARK. 예. CA.com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게스트이신 박성식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다 쪽지로 다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더 어떤 추가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컨설팅 서비스 같은 거 의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메일로 나중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허성님께서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지 100대 정도의 서비스를 통합한다면 서버 통합이겠죠? 서비스 네, 통합이면. 네, 네. 일단은 가로 안에 이게 서비스 통합이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의 초기 단계에 이제 계신 것 같아요. 100대가 여러 개의 물리적 위치에 산재되는 형태고요. 실제로 얼마 시간이 걸릴까라는 걸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서비스의 구성이나 아키텍처들을 하나에 모으기 위해서 많은 고려사항들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마큼 잘 돼 있는지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가져온다 해서 모든 서버를 모든 서비스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데이터 정업성 문제도 있고요. 네. 마이그레이션 문제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존의 그걸 이용해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변경도 있고요. 그래서 좀 컨설팅을 한 달 짧게라도 받으시고 네. 그걸 통해서 네.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고 비용을 같이 고려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시간만 대략 걸린다 그러면 액션 아이템을 가지고 실제 들어가면 두 달에 석 달이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정확한 비용과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네. 컨설팅 한번 받고 네.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100대라면 사실 컨설팅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산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네. 전문 회사랑 네. 얘기를 한번 하셔서 네. 네. 좀 더 정확한 감을 잡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컨설팅 받으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컨설팅 업체나 네. 전문 기관, 저희 같이 전문 솔루션 갖고 있는 업체하고 네네. 한번 컨택을 통해서 네. 접촉을 하시는 게 좋죠. 네. 전화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네. 경로를 통해서 접촉을 하시면 네. 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뭐를 자세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네. 일단 부장님께 일단 여러분 이메일로 요청하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형만님께서 만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이건 효율적인 구분 전략이 있나요? 이렇게 하셨네요. 지금은 이제 보통 하이브리드 결정할 때 어느 부분을 무엇을 기준해서 외부에 있는 인프라 쓰고 내부에 있는 인프라 쓸까를 결정을 하세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고객분들이 고려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서비스라 그러면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있는 계산은 로직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객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나누자 그러면 네네. 그러면 이런 컴퓨팅 파워는 외부에 있는 걸 그냥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내부에 두고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연결할 때도 하이브리드에 있는 그 컴퓨팅 로직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접속을 못하게 하고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한번 거쳐서 접속하게끔 또는 네. LDAP처럼 필요한 데이터는 따로 뽑아서 그것만 접속하게끔 데이터를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네. 접근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유준호님께서 서버나 소프트웨어가 많다면 가격이 부담이 되는데 프로모션 같은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지요? 네,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프로모션 상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저희 회사 말고도 다른 쪽도 간간히 프로모션 행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모션 행사가 나오면 여러분이 접촉할 수 있는 매체들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쪽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유준님, 덱스탑 PC를 가상화 PC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CPU, 램 등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좋은지요? 지금 데스크탑 한 대가 CPU 3, 4개를 사용하는데 가상화 PC도 3, 4개씩 산정하는 게 좋은지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있는지요? 요 데스크탑 VDI 쪽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요. 현재 지금
데스크탑 하나가 CPU가 3개, 4개 쿼드코어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상황이지만 가상화 PC에서는 실제로 VDI 쪽으로 하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컴퓨팅 파워는 되게 작아요. 네네. 그러니까 CPU가 3개, 4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띵 클라이언트나 이런 것처럼 네. 아주 간단한 요소만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다 중앙에 있어요. 서버 단위죠. 예, 그리고 그래서 중앙에서 컴퓨팅을 하고 중앙에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갖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다 거기에 설치가 되죠. 그리고 고객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가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만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만 위주로 되어 있죠. 음. 물론 기존에 있는 데스크탑 PC에 음. 그런 띵클라이드 기능을 넣어서 네. 같이 쓰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가상화 PC에서는 그 가상화된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접하고 있는 쪽에는 네. 컴퓨팅 파워가 많지 않습니다. 그 네네. CPU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도현님께서 소프트웨어 등 벤더사가 모두 다 다른데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네.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벤더든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벤더든 모두 다 접근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예를 들어 가상화도 그렇지만 특정 하나의 제품을 갖고 하는 회사는 그 영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통합하고 할 때 전체적인 관리 뷰, 전체적으로 보는 뷰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능에서 A라는 회사가 잘하면 A라는 회사의 제품을 탑재하는 게 좋고요. B라는 회사는 잘한다면 B라는 영역을 탑재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갖고 있는 회사를 또 컨택을 하셔서 네.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어떻게 갈지를 좀 정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중립적으로. 네, 그렇죠. 자, 홍성우님께서 소프트웨어 성능 분석이 어느 정도 타당성 또는 정확성이 있는지 국내 제품이나 해외 벤더들 상관없이 모든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소프트웨어 성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게 질문이 2개인데요. 앞서기 먼저 설명드리면 소프트웨어 성능 분석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요소입니다. 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이용해서 웹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서비스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그러면 그 별로 서비스 성능의 요소가 별로 없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을 해서 많은 데이터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앞으로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네. 성능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분석을 할 때 2번째 질문에 보신 것처럼 해외배나 국제배의 차이점은 성능을 관리할 때 소스에 대한 접촉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요소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는 케이스마다 틀립니다. 소프트웨어 성능을 측정할 때 꼭 그 안에 있는 소스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블랙박스로 놓고 거기에 리퀘스트 되는 거, 앤서 되는 걸 잡아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데요. 보통 유지보수 계약 시 1년 단위인데 제공되는 라이센스가 유지보수에 포함된 개념인지요? 아니면 제품 개별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그 회사마다 틀린데요. 일반적으로는 라이센스는 유지보수 계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라이센스 구매를 하시면 1년 동안은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1년이 지나면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내셔야 업그레이드도 받으실 수 있고요. 추가적인 기술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유미연님 관제 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는 제품 자체가 너무 다양하고 소프트 장애도 많아가지고 관제 시스템 상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제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에서 가져오셔서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하세요. 그러나 이 관제 시스템은 특성상 굉장히 내부에 많은 서버들이나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와야만 네.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실제 약간 대외비적 성격이 많이 있어요. 내부에서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이것을 외부에 나가는 것을 꺼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관리, 데이터에 수집되는 경로상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류지연님 ANMP라는 CA 제품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소프트웨어를 관제하고 모니터링에 이용하고 싶은데 현재 국내에 적용된 회사와 기관이 있는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성능 쪽을
관리하기 위해서 AMP라는 제품을 갖고 있고요. 음. 현재 국내에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네. 저희 쪽에 전문가를 연결해서 네, 보다 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현성님, 저희 회사는 통합화와 표준화의 중간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준화를 넘어 자동화를 가기에 가장 큰 문제가 비용 문제인데 네. 단기간에 가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더불어 기술적 어려움도 있는데 좋은 방법론의 사례가 있는지요? 이 자동화를 들어갈 때는 사실상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화에 대한 요소가 서버,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그들을 순차적으로 자동한다는 것이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가상화라도 가상화 자체의 기능은 다 다른 솔루션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들을 전체 자동화하려면 그 가상화 솔루션과 연계돼서 아, 그것을 다 이제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단계적으로 볼 때 그런 조정이 대상이 되는 것도 이미 다 탑재가 돼 있다고요. 근데 나중에 오토메이션이라는 얘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 조종하려고 하는 단계가 좋기 때문에 사실 조종하는 단계에서 업무상으로 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기능상으로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기간을 좀 두고 네. 고민을 하는 것이 좋고요. 네네.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고 단기 내에 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박병수님, 저희 회사도 사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할 계획인데 초기 구성 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린 4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도 음, 그러니까 클라우드 프라이빗이라는 것은 첫 번째 통합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대상으로 먼저 가져올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걸 한 번에 가져오시면 가져올 때 마찰이 너무 심하고 실패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업무 추진하실 때 실제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처음에 1단계에서는 쉬운 것부터 성공 케이스를 좀 만들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에서 영역을 넓히고 천천히 가져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할 때는 뭔가 다른 부서들도 공감할 수 있고 쉽게 네. 뭔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베니핏이 되는 그렇죠. 부분부터 먼저 먼저 하는 게 하셨죠. 중요- 예. 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네.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윤영식님, 클라우드 환경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기구축되어 있는 HP 오픈뷰나 IBM 티볼리 같은 통합 관리 솔루션에 용이하게 통합이 가능한지요? 네. 이 오픈뷰나 티볼리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합 관리 요소는 3가지의 그 레벨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장애 관리라는 요소 부분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진화된 성능에 대한 관리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 위에는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서비스나 어떤 비즈니스에서 임팩트가 큰 것을 위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와 있죠. 성능 관리. 예. 지금 이제 설명하신 것도 그 성능 관리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장애 관리 요소를 가지고 이 2개의 제품에 정보를 줘서 구축하신다 그러면 지금 다 되실 거고요. 그 위에 제가 3번째 단계에는 영역까지 진화를 하시려면 네. 이들 제품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네. 또 구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오픈뷰나 티볼리 같이 저희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제품에 따라서 내부에 가진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냐 없냐가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 레이에서 내가 어느 쪽을 목표로 하시는지 보시고 들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승재님, 저는 하이델베르그 이승재입니다. 한국 하이델베르그 네. 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네. 저는 박성식입니다. 네네. 자, 저희는 ITIL 기반화의 모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기업의 서비스 제공 환경 구성 요소 중 통합 및 최적화까지 된 것 같다고 네. 하시네요, 이분은. 네. 그러면 자동화 및 동적 구성 요소의 단계를 발전하려면 어떤 사항을 먼저 생각하고 진행해야 될까요? 네. 너무 무식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해가 안 가 문의됩니다. 전혀 무식하지 않은 질문. 네네. 첫 번째는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죠. 최적화까지 하셨다 그러면 서비스는 일단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되고 있는 거고요. 누군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자동화로 가려고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적 꼭 가야만 당위성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당위성이 따르면 이제 가야만 하니까 가시는 네. 방법을 찾게 되시겠죠. 근데 지금은 발전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셔서 그런 비즈니스적 당위성을 아직 확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단계로만 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그런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네. 안 가셔도 돼요. 네. 실질적으로. 그리고 못 가지 않나요? 그게 그렇죠. 위에서도 이게 그렇죠. 지원해야 예, 안 되죠. 그래서 네. 제가 지문협회 볼 때는 그런 사업적인 당위성을 먼저 확보를 하시고 그러게 되면 이제 발전하실 수 있고 발전한다면 저희 같은 전문가를 컨택을 하시면 네. 저희들이 많은 그렇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승호님, 3,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구축하기에는 서버의 분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국내에 그런 큰 기업 사례가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네, 그 3,000명 정도 되시면 이제 대기업 쪽에 네. 들어가시는 네임빌드가 있는 회사이신 것 같아요.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꼭 통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서비스가 해외에서 글로벌 서비스 한다 그러면 글로벌 지역에 사용하는 서비스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은 쪽에 데이터 센터를 분산해서 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그 분산 요소가 꼭 내가 갖고 있는 그 빌딩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로컬에 있는 뭐 CDN이라든가 그 데이터 네트워크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해서 분산시키는 것도 요소가 됩니다. 물론 네. 그 분산된 영역에서도 전체를 잘 수 있도록 아키텍처가 또 다른 아키텍처가 필요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국내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종태님, 저희 회사는 CA사의 시스템 관리 인증인과 보안 계정, 애플리케이션 성능, 잡 관리 소프트웨어 모두 사용 중인데 발표하신 CA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구축 시 상기 관리 소프트웨어 툴과 어떤 방식으로 연동을 해야 하는지요? 네. 일단 저희 쪽 네네.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 회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일단 저희 제품을 오늘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제품들은 하나의 솔루션이 그냥 그 기능만 하는 게 전체 아키텍처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할 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그 안에 필요한 요소에 이런 제품들이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개별적인 제품들은 클라우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부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 연락을 한번 하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관련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 또 질문하신 게 아까 고객사례 아키텍처 맨 끝에 있었잖아요. 네. 아키텍처를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제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네, 비용 측면에서 고객이 쉽게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건지. 네. 네, 네. 비용 측면은 제가 사실 많이 얘기를 해드릴 수 없어요. 제가 네네. 영업적이 아니라서 네네. 영업과 상의하시면 네.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그다음에 김혜연님,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 요구에 따라 문서화나 서비스 프로세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요?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문서화나 서비스 프로세스. 네. 이 사용자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네네. 저희가 제품을 오토메이션이나 프로세스 자동화 쪽은 그에 대한 문서나 서비스 네. 프로세스를 다 제공해 드립니다. 지승용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보안 강화의 구체적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중화 방안이 있는지요? 아, 네, 물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네. 그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하면 이중화는 기본이죠? 그럼요. 네, 모든 것이.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나기무님, 뭐 이분도 이분 사용자 보호 문제, 정보 보호라든지 서비스 중단 및 장애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인데 C에서 제시하는 방안이나 보장 요소가 무엇인지요? 네. 일단은 저 아키텍처 상에서는 SLA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전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저희가 도출해서 비용과 연결시킬 수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많이 우리 국내에서는 많이 진화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큐리티 제품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중단 장애나 서비스 중단 장애에서도 서비스의 장애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거기에 조치까지 제가 하나가 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제품화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상걸님, 세미나를 듣고 CA를 클라우드 엑셀러레이터로 불러드릴게요. 아까 해외 정부기관도 컨설팅 하신 것 같은데 국내 정부기관에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을 한다면 좋은 조언 또는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세요. 네. 엑셀레이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마케팅할 때 엑셀레이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엑셀레이터라는 단어를 근데 다른 때는 잘 안 써요. 네. 근데 저희 쪽을 많이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이분은. 네네. 예. 네, 국내 정부기관에 도입한 얘는 지금 클라우드 자체는 좀 아직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정부 기관이나 또는 군 부대에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약간 지금 도입을 좀 지연시키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네. 뭐 신문 기사에도 보신 것처럼 어. 사용 자체도 약간 이제 제재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고려 사항이나 충분한 가이드는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네.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일단 컨설팅 쪽이니까. 네. 근데 뭐 어차피 우리나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에 가는데 지금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거죠. 네.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 그 방통위 네. 방통위 위원장 했던 분, 네. 장 했던 분, 또 네. 지경부 차관 했던 분, 네. 어떤 IT 컨트롤 타워를 맡으신 분들이 네. 결국 지금 다 잘못됐잖아요. 예, 예. 네? 네. 그러니 그런 분들이 컨트롤 이런 정책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저는 그분들 다 묻고 싶어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과연 아시는지, 주관식 문제를 내면 과연 맞출 수 있는 건지. 네. 좀 민감한 문제라서. 네, 제가. 네. 예. 자, 그다음에 문세영님, 데이터 센터 향후 유지 관리 혹은 확장에 관련한 리스크는 어떻게 계획되어지고 있는지요? 최근 일본 대지진 후에 일본 데이터 센터들이 국내 부산 쪽으로 옮겨올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그냥 우리는 이제 지진이나 또 해일이나 이런 그 영역도 있고요. 전기 그 코스도 굉장히 낮아요. 네. 일본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 데이터 센터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저희도 엑센추어랑 같이 부산 데이터 센터에 저희 이제 그 전시관에 데모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만들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유지 관리나 확장에 대한 리스크는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나 요소로서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네. 지정 되게 안 좋다고 보였잖아요. 네. 자연자원도 없고 뭐 산만 예. 있고 뭐 이랬는데 요새 보면 세계 뉴스 보면 우리나라가 자연재해가 엄청 적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해일도 어디서 네, 나가지고 지진, 해일,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데이터 센터 일본뿐만 아니라 네. 다른 나라의 데이터 센터로도 되게 유망한 나라가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맞습니다. 네. 특히 데이터 센터는 이게 대용량의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 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외국 어떤 기업은 이제 알래스카에 세우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전기료가 되게 굉장히 쌉니다. 네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IT 운영자분들도 상당히 고급 인력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또 순발력이 강하잖아요. 또. 순발력 강합니다. 근데 그 급여가 적다 그러더라고요. 해외에 비해서. 며칠 전에 보니까 네. 해외에는 네. 의사보다 어. 이 IT 엔지니어들이 가격이 더 높다고 아, 그래요? 거기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사람들이 네. 엔지니어들이 영어만 할 수 있으면 갈 텐데 뭐 이런 얘기를 네. 농담을 한 것처럼 그 밸류를 굉장히 인정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소 좀 낮게 받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데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해볼게요.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해외 직결을 해가지고 좀 네. IT 쪽에 좀 많은 그런 이제 기피 현상 같은 것도 많이 부식해면 좋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규철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ROI를 어떻게 산정해서 CEO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네. CEO께 설득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ROI는 두 번째 단계고요. 가야만 하는 당위성이죠. 사업의 당위성. 어떤 서비스 측면이라든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근거 자료로서 이제 ROI를 네. 제시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ROI 요소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인프라된 구성 요소, 네. 오토메이션이 되면 각각의 구성 요소와 그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관 관계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향후에 어떻게 발전이 될 건데 그 발전이 된 요소에서 우리는 인프라를 미리 어떻게 장착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비를 최소화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처음 단계에서 숫자를 자세히 뽑아내는 건 어렵지만 계획적인 비율이나 네. 확장 비율 이런 것들은 뽑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관주님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자님께서 CA 플랫폼의 서비스 환경 구축 방법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실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구매 충동을 느낄 만한 기능으로 알려주시면 금상첨화 되겠네요. 네. 지금 네, 그 내가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시스템 용량 최저가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매력적이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시겠다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측면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최성만님 보안에 대해서도 아까 했으니까 최성만님 거. 그다음에 이승호님께서 3D CAD를 사용하면서 클라우드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켜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혹시 조언이 없을까요? 네. 클라우드 3D CAD를 가지고 이제 어느 쪽을 하시는지 이제 궁금한데 이게 렌더링이나 또는 이제 칩 디자인, 설계 같은 거를 하시려 그러면 그냥 클라우드라기보다는 좀 아키텍처를 새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 네. 구성을 하시고 그것을 클라우드 쪽에서 가져오시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우선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정근님, CA 솔루션은 박스로 구매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요? 네,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네. 박스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사시면 되고요. 네네. 기존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안순규님, 클라우드 도시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용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그다음에 내부 인프라와 외부 클라우드의 관리 측면은 어떤가요? 네, 첫 번째 용량 산정은 어려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있고 용량 산정의 중요한 요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겠죠. 네. 그리고 그 용량 중에서 얼마큼을 쓰고 있냐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동화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 용량 사이즈라는 툴이 필요한 거죠. 네네. 그리고 이 툴을 통해서 패턴을 분석해서 향후 6개월 후 1년 뒤에 얼마큼 더 사용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걸 통해서 투자 예산을 잡으실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툴을 한번 써보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인프라와 외부 클라우드의 관리 측면은 서비스의 구성 요소가 좀 틀립니다. 그리고 외부에 아까 좀 설명드렸지만 내가 구성되고 있고 필요한 인프라 중에서 어느 부분을 외부에 넣을 거냐에 따라서 관리 측면이 좀 틀려져요.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엄영진님, 관제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는지와 설치된다면 에이전트의 리소스 점유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관제시 리소스 에이전트 꼭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만약 기존의 내부에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쪽에 쓰고 계시다면 모여진 데이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에이전트를 설치하시면 기존에 있는 컴퓨팅 파워에 얼마큼 크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아무리 많이 써도 뭐 2, 3% 미만이고요. 네. 컴퓨팅 파워가 기존이 되게 크다 그러면 더 잦아가지겠죠. 김태식님, 클라우드 플랫폼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자는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가시성과 전망과 예측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현 시 이때 사용자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죠?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서비스를 생성하시거나 개발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을 잘 하시고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결국은 저렇게 예측된 비즈니스 요소가 필요한 인프라 요소가 얼마나 필요할지를 예측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그러면 일부는 클라우드 안 쓰시고 자체적으로 보유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전망이 불투명하다, 좀 이렇게 오르내림이 심하다 그러면 그때는 외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전체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네.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정태님, CA 클라우드 서비스가 경쟁사와 비교해서 우위에 있다면 어떤 건지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빌링 시스템이 실제 과금 적용이 가능한지요? 네, CA 클라우드 서비스와 경쟁사인데 해외 벤더들이 국내에 몇 개 있죠. 네네. 근데 저희는 해당되는 솔루션을 아까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다 라인업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전체 컴포넌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는 회사는 다른 서드파티 제품을 그 안에 끼워내고 그러면서 인터페이스를 맞추고 네.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새로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고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없고 네. 전체적인 관리 뷰를 갖고 있고 해당 솔루션 다 라인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희 장점이고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제 과금 요소가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과금에 대한 부분은 미더링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른 회사들도 과금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지만 네. 그걸 가지고 빌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아닙니다. 빌링 시스템은 이제 별도의 다른 영역이고요. 백오피스적으로 별도로 서비스에서 존재를 하죠. 거기에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이 빌링 요소는 빌링 시스템은 상품에 대한 구성, 그리고 가격의 정책,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 생산된 그 사용 내역들을 네. 종합적으로 보고 네. 돈을 계산하고 또 그 안에 디스카운트라든가 또 다양한 정책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인프라 분과는 다른 영역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클라우드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CA 입장에서 보면 네. 이런 시대가 CA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똑같다 네. 그렇게 보시는지. 저희한테는 굉장히 기회죠. 왜요? 저희는 네. 기존의 솔루션들이 이미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어요. 네네. 뭐 아시는 메인프레임도 있고 시큐리티도 있고 네. 또 성능 관리 부분 네네. 이 핵심 요소들을 시장을 잡고 있죠. 네. 근데 어떤 환경이 공적으로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환경이 변화된 요소는 저희가 점유한 요소에 저희는 새로운 이제 매출이 확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고요. 네네. 또한 그런 세 가지 요소 말고 이제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캐시카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환경은 항상 저희 같은 이제 벤더나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회죠. 더구나 네. 저희는 그걸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보다 더 강하게 네. 드라이브를 해서 새로운 캐시카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홍현민님, 네트워크 유틸리티 서비스, 사용자 네트워크, 공장동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등 다양한 구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화 할 수 있을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네트워크 쪽이라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사용자 네트워크의 정의에 따라서 약간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네트워크는 게 사용자에서 시작된 그 라스트 1마일에 해당이 된 거라면 네. 클라우드에 좀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공장동 네트워크,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은 다 클라우드 서비스화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지금 설문 마저 해주시고요. 오늘 그 교수님 질문 잘하신 분 두 분 선정해 주시죠.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네, 오늘 아주 자. 여러분들 아주 적극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네. 류지현님인가요? 아, 제가 정확히 이름을 류지현님. 네, 네. 그리고 네. 오승비님이신가요? 네, 예, 오승태님이시네요. 오정태님, 예, 오정태님이시네요. 네네네. 네, 네. 자, 류지현님하고 오정태님, 스태프한테 이메일을 주셔서 핸드폰 보내주시면 저희가 MS 아크 터치마우스 보내드리겠고요. 나머지 분들도 지금 설문에 오신 분들한테 애플 아이팟 나노 케이스들 나노 직접 보내드리겠고요. 또 그다음에 CGV 영화권 10매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저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한 말씀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되게 오늘 좋은 부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좀 모셨었는데 아주 이분 아주 무공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재밌게 저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수고하신 박 부장님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네, 왼쪽에 박수 치는 거 있죠? 네. 레이즈 핸드에 박수 치는 거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한 말씀 마친 걸 하죠. 네. 네.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질문도 좋은 질문이 많아서 네.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네, 네.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네.